현대차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86조 원. 대한민국 역사상 자동차 회사가 한 해에 벌어들인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입니다. 주가도 1년 만에 151%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면 모든 게 순조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 하나가 현대차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비아디라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9위에 있던 회사가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차 주가가 오른 이유가 전기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때문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정작 본업인 전기차는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브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8개입니다. 비아디, 지리, 상하이차, 리프모터, 샤오팽, 샤오미. 미국은 테슬라 하나, 독일은 폭스바겐, BMW 둘, 한국은요 0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전기차 시대에는 톱10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밀리는 건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톱10에 한국이 없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입니다. 1위 폭스바겐 126만 대, 2위 테슬라 101만 대, 3위가 비아디입니다. 62만 7천 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요 4위입니다. 60만 9천 대. 불과 2만 대 차이도 안 납니다. 2만 대면 별것 아닌 것 같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비아디의 성장률이 플러스 141%입니다. 현대차는 플러스 11%, 13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쪽은 걸어가고 한쪽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비아디는 9위였습니다. 딱 1년 만에 3위로 올라온 겁니다. 6계단을 한 번에 뛴 거예요. 마라톤으로 치면 35km 지점까지 뒤에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스퍼트를 걸어서 앞에 있던 선수를 다 제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추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기차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자동차 회사끼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계속 다룰 건데요. 놓치기 싫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아디라는 회사, 불과 5년 전만 해도 42만 대 팔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460만 대를 팔고 있어요. 5년 만에 10배가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성장 속도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비아디,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시작을 알면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 중국 선전의 작은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왕천푸라는 청년이 직원 20명을 데리고 핸드폰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터리 회사가 2003년에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를 하나 인수한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회사가 차를 만든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워렌 버핏이에요. 2008년에 2,300만 달러를 넣었습니다. 지분 약 10%를 사들인 겁니다. 왜 넣었을까요? 버핏이 비아디를 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조합이 무기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2년 비아디가 세계 대형 자동차 업체 중 최초로 내연기관 생산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가솔린차, 디젤차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기차에 올인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도 하고 내연기관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비아디만 혼자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에 42만 대 팔던 회사가 2025년에 460만 대를 팔았습니다. 5년 만에 10배. 전기차만 따져도 225만 대로 테슬라를 연간 판매에서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테슬라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워렌 버핏이 비아디 지분을 전부 매각합니다. 17년 보유했는데 수익이 20배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20년 전에 봤던 그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버핏이 떠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미 충분히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아디가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만들던 회사가 세계 자동차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이 회사가 한국에도 들어왔을까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1월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합니다. 아토3라는 전기 SUV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중국차 안 탄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달랐습니다. 첫 해에 6,107대가 팔렸습니다. 수입차 톱10에 들었어요. 중국차 안 탄다던 나라에서요. 2026년 1월에는 월 판매가 1,34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플러스 597%입니다. 수입차 5위예요. 벤츠, BMW 바로 다음입니다. 일본 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 중국 차가 일본 차를 이긴 겁니다.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구매층의 65%가 40대에서 50대입니다.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가 이미 중국 전기차를 사고 있는 겁니다. 왜 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격이에요. 비아디 아토3가 3,150만 원입니다. 현대차 코나 EV가 4,142만 원이에요. 같은 크기의 전기 SUV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리라는 세단은요, 4,290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 6가 5,27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올해 나온 돌핀은요, 2,450만 원입니다. 2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한국에 처음 나온 거예요. 현대차 캐스퍼 EV보다 290만 원 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옆 가게가 같은 메뉴인데 더 싸고 양도 더 많고 맛도 나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단골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쌀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비아디가 싸게 팔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중국이니까 인건비가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비아디 직원 평균 연봉은요, 1,080만 원입니다. 현대차 직원 1명의 연봉으로 비아디 직원 1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비아디 월 기본급이 40만 원이에요. 한국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런 인건비로 차를 만드니까 원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10분의 1이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인건비가 싸니까 싸구려 차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비아디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10조 2천억 원입니다. 현대차가 3조 원이에요. 비아디가 현대차보다 3.4배를 더 연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0분의 1인데 연구비는 3.4배라는 겁니다.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비아디는 최근 14년 중에 13년을 순이익보다 연구 개발에 더 많이 썼습니다.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연구에 때려 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회사는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쌓으려고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연구원만 12만 명입니다. 하루에 특허를 20건씩 냅니다.
누적 특허가 5만 건이 넘어요. 이건 벼락치기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현대차는 지금 뒤늦게 학원을 등록한 상황인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라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싸게 만들고 싸게 판 돈을 다시 연구에 넣고 연구한 기술로 더 좋은 차를 만들고 더 많이 팔린다. 이 순환고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도 밀리고 연구개발도 밀린다. 그러면 기술은 어떨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배터리, 충전, 자율주행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충전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충전이 오래 걸려서 망설이시는 분 많으시죠? 비아디가 올해 공개한 초급속 충전 기술은요, 5분 충전에 400km입니다. 5분이에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이 보통 3분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같은 400km를 충전하는데 18분이 걸립니다. 비아디가 3배 이상 빠릅니다. 이 격차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쪽은 커피 한 잔 사이에 충전이 끝나고 한쪽은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당연히 빠른 쪽을 선택하겠죠. 두 번째, 자율주행입니다. 비아디가 갓즈아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요, 2천만 원대 차에도 무상으로 탑재됩니다. 테슬라 FSD가 $10,000 한화로 1,400만 원 이상인 거 아시죠? 비아디는 공짜예요.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지금 ADAS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양산은 2028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비아디가 이미 전 차종에 달고 있는 걸 현대차는 3년 뒤에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배터리예요. 비아디는 배터리를 직접 만듭니다. 모터도 직접, 반도체도 직접 만듭니다. 핵심 부품의 75%를 자체 생산합니다.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자기가 다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배터리를 LG, SK, 카틀에서 사옵니다. 자체 배터리 생산은 2027년부터 파일럿 수준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비아디가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걸 현대차는 이제 첫 삽을 뜨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비아디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비아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모두 뒤처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경쟁 열세가 아니라 구조적인 격차라는 뜻입니다. 인건비도 밀리고 연구개발도 밀리고 기술도 밀린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151% 올랐는데 그 이유가 전기차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로봇 회사예요. AI와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 전기차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현대차의 전기차 사업에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현대차 2025년 영업이익이 11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5%예요. 4분기만 따로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이라면서요. 네, 매출은 186조로 최대입니다. 문제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어요.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손님은 전보다 많이 오는데 통장 잔고가 오히려 줄어든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대차가 그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은 이미 이렇습니다. 2016년에 현대기아 중국 점유율이 7.5%였습니다. 179만 대를 팔았어요. 2024년에는 0.9%입니다. 20만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거의 증발한 겁니다. 자산 손실만 6조 원이에요. 한때 현대차의 최대 시장이었던 곳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얼마나 팔고 있을까요? 현대차 그룹 전기차 판매가 27만 6천 대입니다. 하이브리드는요, 63만 5천 대. 전기차의 2배가 넘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방향이에요.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에 기대는 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비아디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 현대차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역대 최대 매출인데 밀리는 이유, 이제 보이시죠? 전기차에서 가격도, 기술도, 속도도 전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관세 부담까지 합치면 7조 2천억 원이에요.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회사가 위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비아디가 뛰고 있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온다는 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2027년부터 자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합니다. 파일럿 규모이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50% 개선하고 원가를 40%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디가 이미 수십만 톤 규모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파일럿 규모로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격차를 줄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시간이 있을까요? 두 번째,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문제잖아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라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126억 달러, 한화로 16조 5천억 원입니다. 연간 50만 대를 미국 현지에서 만들 계획이에요.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이오닉 9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3,129명이 일하고 있어요. 이건 현대차가 살아남기 위해 던진 승부수입니다. 16조를 투자해서 관세벽을 넘으려는 겁니다. 세 번째, 2030년까지의 로드맵입니다. 전기차 200만 대 판매 목표, 10년간 총 투자 109조 4천억 원, SDV 투자만 현대기아 합산 18조 원이에요. 숫자만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비아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특허 20건을 내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대차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비아디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대차가 2028년에 SDV를 양산하겠다고 하는 사이에 비아디는 2026년에 이미 전 차종에 자율주행을 탑재했거든요. 그래도 현대차가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유럽, 미국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아직 갖지 못한 것들이에요. 특히 선진국 소비자들은 중국 차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있거든요. 이 시간을 현대차가 어떻게 쓰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무기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비아디가 더 빨리 달려버리면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인지 아십니까?
직간접 고용 인원이 약 150만 명입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38만 명이에요. 철강이 31만 명. 반도체와 철강을 합쳐도 자동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그룹만 따로 보겠습니다. 경제 기여액이 359조 원입니다. 1차 협력사가 309개, 2차,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5,000개가 넘습니다. 평균 거래 기간이 35년이에요. 한 세대를 함께 해온 겁니다. 이 5,000개 회사들이 현대차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울산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의 제조업 비중이 지역 총생산의 63.2%입니다. 전국 1위예요.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그 중심에 현대차 울산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이에요. 10초에 한 대씩 차가 나옵니다. 그룹 직원만 14만 4천 명입니다. 현대차가 기침하면 울산이 감기에 걸립니다. 울산이 감기에 걸리면 5,000개 협력사가 함께 아픕니다. 협력사가 아프면 거기서 일하는 수십만 가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현대차 주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일자리, 우리 이웃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 일자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울산에 안 사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현대차 협력사에서 일하는 지인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3%예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고 유럽도 내연기관 퇴출 일정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전환 여부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현대차가 이 전환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150만 명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비아디의 추월은 경고입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가 30년 만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는 동안 전기차라는 미래 전장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아디는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비아디 차를 사도 괜찮은지, 그리고 현대차는 어떤 차를 내놔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